이번 수업에는 L1의 다양한 이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문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휴먼 지론 베리에이션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것은 L1의 지론 베리에이션의 각 L1에 이름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게 레퍼런스 L1이다. 이 중에서 디라이브드 L1이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각 이름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SMV의 경우는 L1이 대부분 두 개 있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가 레퍼런스 L1이면 나머지 하나가 얼터너티브 L1이고요. 하나가 메이저, 나머지 하나가 마이너, 하나가 앤세스트럴, 하나가 디라이브드, 또 하나가 리스크, 나머지 하나가 프로텍티브 이렇게 이름이 붙습니다. 이 각각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예가 있다고 해봅시다. 4명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개놈 서열을 봤더니 이 자리가 사람에서 어떤 차이가 보이죠? TA 페어인 경우도 있고 CG 페어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뉴클리오타이드가 바뀌는 SNV죠.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표시할 때 포지티브 스트랜드, 네거티브 스트랜드를 다 굳이 표시할 필요 없이 어차피 포지티브 스트랜드만 보면 나머지는 알 수 있으니까 포지티브 스트랜드 기준으로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자리가 T냐 C냐 이런 두 종류의 LED 존재하는 거죠. 자, 이 T와 C에 대해서 각각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레퍼런스와 베리언트의 기준은 휴먼 지놈 레퍼런스 서열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 게놈의 참조 서열이라고 하는 레퍼런스 서열이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고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인간 게놈 프로세스를 할 때 어떤 특정한 개인 또는 그 개인의 조합을 가지고 35 베이스 페어 한 세트를 하나 이렇게 막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무슨 표준이라는 뜻은 아니고 하나의 임의한 어떤 그 게놈 세트를 표준이라고 그러니까 참조라고 정하고 기준을 정하고 그걸 쭉 35 베이스 페어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서열과 비교했을 때 이 자리를 그 서열과 비교했을 때 그 자리랑 같은 L1을 레퍼런스 L1 달라져 있는 걸 베리언트 L1 또는 얼터너티브 L1이라고 합니다. 즉 이 경우는 레퍼런스 L1이 T, 베리언트 L1이 C가 되는 거죠. 또 한편으로 메이저 마이너의 구분은 이 레퍼런스는 이번엔 무시하고 이 인간 집단을 봤을 때 인간 집단에서 어느 게 더 많냐 보면 지금 숫자가 T가 훨씬 더 많죠. 그럼 T가 메이저 L1이고 C가 마이너 L1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L1 프리퀀시를 계산할 때 예를 들어서 이 집단에서 베리언트 L1 프리퀀시를 구해봐라 라고 하면 베리언트 L1이 뭐냐를 먼저 봐야 되고 베리언트 L1이 C인 거죠. 즉 이 집단에서 C의 L1 프리퀀시를 계산해라 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럼 L1 프리퀀시 어떻게 계산하죠? 사람이 4명이니까 L1은 8개가 있고 8개 중에서 T가 몇 개, C가 몇 개 있냐 세보면 C는 2개 있죠. 8분의 2, 즉 0.25가 베리언트 L1 프리퀀시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질문이 이 집단에서 마이너 L1 프리퀀시를 계산해 봐라 그래도 마이너 L1이 바로 C니까 결국 C의 L1 프리퀀시를 계산하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고 역시 0.25가 됩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레퍼런스 시퀀스가 이 자리에서 C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레퍼런스 L1이 C, 베리언트 L1이 이번엔 T가 될 거고요. 하지만 더 많은 게 T가 메이저, C가 마이너가 되겠죠. 이런 경우를 하면 베리언트 L1 프리퀀시는 T의 L1 프리퀀시를 구하라고 하는 말이 되니까 0.75가 될 것이고 마이너 L1 프리퀀시는 여전히 C의 L1 프리퀀시를 계산하는 거니까 0.25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베리언트 L1 프리퀀시는 0에서 1 사이 값을 가지고 마이너 L1 프리퀀시는 당연한 거지만 0에서 0.5 사이 값을 가집니다. 이게 0.5보다 커질 수는 없겠죠. 더 작은 걸 마이너 L1이라고 하니까. 앤세스트럴 L1이라는 말은 뭐냐면 인간의 조상, 즉 최초의 인간은 이 자리가 무엇이었을 거냐 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직접 알 방법은 없고 유추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즉 다른 동물들, 다른 종의 시퀀스를 보는 겁니다. 봤더니 침팬지건 마우스건 뭐 여러 동물들이 다 이 자리가 다 비슷하고 전부 다 이 자리가 T다. 만약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이걸 통해서 진화적으로 아마 그 예전에는 인류의 조상을 보면서 예전에는 다 T였을 것이고 최초 인류도 아마 T를 가지고 태어났을 것이고 지구상의 인류 중에 C가 존재하는 이유는 최초 인류가 출현한 이후에 나중에
생긴 돌연변이로 이 C가 지구상의 인구의 일부에 포함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이제 합리적인 것이죠. 그래서 조상 엘릴, 최초의 인류의 조상 엘릴은 가졌을 건 T인 거고, C는 나중에 출현한 것이다 해서 T가 ancestral 엘릴, C가 derived 엘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예를 보면 reference 엘릴이 derived 엘릴이죠. 이렇게 reference 엘릴이 derived 엘릴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예처럼 derived 엘릴이 major 엘릴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인류의 최초의 인류 조상은 T였을 것 같긴 한데 그 이후에 나중에 C가 출현했고, 하지만 이 C가 더 지금은 다수가 되어버렸다. 물론 우연히 생길 수도 있지만 어쩌면 이 C가 인류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에 C를 가진 사람이 더 적자 생존의 영향으로 더 숫자가 늘어나서 지구상에 더 C가 많아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derived 엘릴과 메이저 마이너 엘릴을 가지고 어떤 진화적인 변화를 유추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앞에서 봤던 예를 다시 본다면 이 원숭이에서도 이 자리는 G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인간의 조상이 출현했던 아프리카에서도 G인 걸로 봐서 G가 ancestral 엘릴, 그리고 A가 derived 엘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레퍼런스 지놈 시퀀스도 이게 지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G가 레퍼런스 엘릴이고 A가 얼터너티브 엘릴이 됩니다. 전체 인구 비율에서는 물론 중국 인구가 좀 있긴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전체 인구 비율에서도 G가 더 숫자가 많은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G가 메이저 엘릴, A가 마이너 엘릴이 됩니다. 단 만약에 한국인 또는 아시아인만, 동아시아인만 따로 두고 본다면 거기서는 거꾸로 A가 메이저 엘릴, G가 마이너 엘릴이 됩니다. 항상 ancestral 엘릴을 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예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물들마다 이 자리가 시퀀스가 다 다르다면 사실은 이걸 가지고는 인류 조상이 뭐였는지 알 수가 없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ancestral 엘릴을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스크 엘릴과 넌 리스크 엘릴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상인을 대상으로도 유전형을 조사하고 환자군을 대상으로도 유전형을 조사했는데 여기서 이 C 엘릴의 프리퀀시를 봤더니 정상인에서는 지금 10분의 1, 환자군에서는 10분의 4, 환자군에서 좀 높게 나타나죠. C 엘릴 프리퀀시가. 뭐 이게 이제 만약에 통계적인 처리를 해서 통계적으로도 유의할 만큼 차이가 난다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상인에서의 흡연율과 환자군에서 흡연율을 봤더니 환자군에서 흡연자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면 우리가 흡연이 그 질병의 원인이라고까지 못하지만 흡연과 그 질병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뒤에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 경우는 C 엘릴을 가지고 있다는 게 질병과 연관성이 있는 거죠.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면. 따라서 C 엘릴은 질병의 위험도를 나타내는, 위험도 연관되는 그런 엘릴이기 때문에 이 경우 C 엘릴을 리스크 엘릴, 그 반대쪽 T는 그러면 반대니까 넌 리스크 엘릴, 또는 오히려 T가 많다는 것은 질병에 반대로 적게 걸린다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프로텍티브 엘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레퍼런스 시퀀스랑 같으냐 다르냐로 레퍼런스 엘릴과 베리언트 엘릴, 어떤 게 더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메이저 엘릴과 마이너 엘릴을 표시할 수 있고요. 항상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다른 동물들의 시퀀스가 일정하다면 그걸 통해서 ancestral 엘릴과 derived 엘릴을 구별할 수 있고, 또 이것도 혹시 항상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환자군과 정상군에서 엘릴 프리퀀시가 유의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난다면 하나를 리스크 엘릴, 하나를 프로텍티브 엘릴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뭐 베리언트 엘릴의 프리퀀시가 얼마냐 하는 걸 마프, 또 마이너 엘릴을 소문자음을 써서 마프, 뭐
라프 이런 식으로 약자로 표시도 하니까 이런 용어를 봤을 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논문에 나온 몇 가지 예들을 보면서 개념을 다시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variant allele frequency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 allele frequency라고 하는 것은 somatic allele frequency를 얘기합니다. allele frequency 시간에 설명을 한 바 있죠. 이렇게 티슈에서 아마도 캔서 티슈일 것 같은데요. 캔서 티슈에서 시퀀싱을 해서 소매틱 뮤테이션이 가지고 있는 allele frequency를 DNA 시퀀스, 엑손 시퀀스에서 한번 보고 RNA 시퀀스에서 본 다음에 그 둘을 비교한 논문인데 어쨌든 베리언트 allele frequency가 엑손 시퀀스와 RNA 시퀀스 사이에서 상당히 일치하는 것도 있고 또 일치하지 않는 것도 있다. 뭐 이런 그림이고요. 이 그림도 소매틱 뮤테이션에서의 VAF, 베리언트 allele frequency를 보여준 겁니다. EGFR 유전자, 아마 캔서 같은데요. EGFR 유전자의 유명한 드라이버 뮤테이션들에 따라서 이 variant allele frequency가 어떤 분포를 나타내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variant allele frequency는 0에서 1, 즉 100% 사이의 어떤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건 또 다른 논문에서 가져온 그림인데 minor allele frequency의 분포를 보여준 겁니다. 당연히 0에서 0.5 사이, 0에서 50% 사이의 분포를 가지게 됩니다. 이건 NEJM에 실린 논문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뭐 이 논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논문에서 이런 용어들이 어떻게 쓰이는가를 한번 설명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이 논문을 보시면 이 RS35705950이라는 어떤 SMV에서 마이너 엘릴의 프리퀀시가 어떻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또 좀 아래 부분에 이 같은 SMV에서 베리언트 엘릴이 이거와 연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엘릴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죠. 그럼 이게 얘와 얘가 다른 엘릴일까요? 사실 찾아보면 사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리언트 엘릴이 바로 마이너 엘릴인데요. 어쨌든 그 똑같은 엘릴을 가리키더라도 문맥에 따라서 이게 마이너 엘릴이라고 프리퀀시를 표시하기 위해서 마이너 엘릴이라고 표시를 했고 여기 이제 이 베리언트 엘릴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걸 뭐 섞어서도 크게 관계없지만 어떤 맥락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건 네이처 제네틱스에 나온 논문인데요. GDF5 진의 인핸서 리전에 있는 derived allele이 실렉션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 이 RS4911178이라는 스닙에서 이 자리가 대부분의 다른 종에서 다 G이죠. G로 컨저브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레퍼런스 엘릴은 G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베리언트 엘릴로 A가 있는 거죠. 근데 이 A 베리언트 엘릴의 프리퀀시를 보면 이 아프리카 쪽에서는 굉장히 낮은데 이게 이스트 에이시아 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에서 굉장히 높은 프리퀀시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에이션트 엘릴 이 G고 디라이브드 엘릴이 A인데 이게 아마도 실렉션 된 것 같다. 뭐 이런 그런 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디 와인버그 설명할 때 진 플로우 얘기하면서 설명했던 그 그림이긴 한데요. 역시 이것도 원래 발린에 해당하는 것이 레퍼런스이면서 엔세스트럴 엘리일 거고 이 알라닌에 해당하는 이것이 한 35,000년 전에 처음 출현한 디라이브드 엘리이 되겠습니다. 리스크 엘리의 예를 좀 보겠습니다. 코로너리 아트리 디즈에 대해서 몇 가지 리스크 엘리를 찾은 그런 이제 테이블인데요. 보시면 이 스닙들의 마이너 엘릴이 리스크 엘리인 경우도 있고 마이너 엘릴이 아닌 반대쪽 메이저 엘릴이 리스크 엘리인 경우도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리스크 엘릴과 리스크 엘릴 프리퀀시, 라프, 리스크 엘릴 프리퀀시를 보여주고 있는 예가 되겠고요. 이것도 좀 흥미로운 예가 될 텐데요. 이 타입 2 다이비티스의 리스크 엘리를 보여주는 건데 이 스닙의 경우는 이 사우스 인디안이나 또는 코케시나 둘 다 TLL이 리스크 엘리인데 이 유전자에 있는 ESMP의 경우는 사우스 인디안 파퓰레이션에서는 TLL이 리스크 엘리인데 코케이션 파퓰레이션에서는 CLL이 리스크 엘리이다. 그러니까 어떤 쪽이 리스크고 어떤 쪽이 넌 리스크 또는 프로텍티브 엘리인지가 파퓰레이션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과연 일반적으로 마이너리 리스크가 되는 경우가 많을까? 라는 그런 이제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리스크 엘릴의 엘리 프리퀀시를 한번 쭉 본 거고요. 그 결론은 뭐냐면 좀 마이너리 엘릴이 more likely to be 리스크 엘릴. 그래서 아마 마이너리 엘릴이 리스크 엘릴인 경우가 조금 더 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렇게 논문들에 사용된 예들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논문을 읽으시다가 이런 용어들이 나올 때 이제 헷갈리지 마시고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퀴즈 문제, 어떤 엘릴이 ancestral 엘릴이면서 동시에 derived 엘릴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답은 B가 되겠습니다.